그 내년 연말까지 그 기간을 한 텀만 돌리게 되면 금리는 하락하는 그 추세로서 전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사이클이 존재를 하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상승하는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하락한다거나 대출 규제 완화한다거나 부동산 규제체 철회한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은 상승을 하죠. 그럼 하락하는 시그널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했던 팩트들과 이런 요소들과 거의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집값은 하락하게 되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 못 받게 한다거나 규제책으로 부동산을 옥죄인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동산을 하락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규제책도 있긴 있지만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규제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지역 다 해제됐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규제책은 없어졌고, 자, 세계적인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은 하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미국 금리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 미국 금리 언제까지 올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내년 초까지, 내년 중순까지, 아니면 내년 연말까지 올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악을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올릴 수도 있다. 최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인지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을 샀었을 때 언제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이라고는 12월 달 최악까지 가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몇 개월 정도 남아있겠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0월부터 12월까지면 1년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세 기간 얼마만큼 두고 있나요? 2년만큼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2개월 정도 남아있는 그 내년 연말까지 그 기간을 한 텀만 돌리게 되면 금리는 하락하는 그 추세로서 전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발상 투자자로서 폭락했던 그 부동산의 투자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지표로서 검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폭락했던 집값 반토막 났던 그 지역이 과연 계속적으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를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측정해 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런 전세를 몇 번 돌리면 이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 2번이다라고 하면 4년이 지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폭락장 집값이 최저점 다지고 난 다음에 저 저점 시그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저점 부분에 있어서 보통 3, 4년 정도면 회복하더라고요. 길어봤자 한 5년 정도가 걸렸던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4년 정도로 예상해 보니 2번 정도 전세 돌린다라고 하면 회복돼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이처럼 폭락장이라고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요건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방식들 도입하셔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앞으로 향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동산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